네, 야구 없는 월요일 주간 핫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잠실의 빅보이 이재원 특집. 네, 사실은 토요일날 경기 끝나고 제가 일요일 아침에 이재원 선수의 어떤 성장 과정들, 아직 더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았지만 그동안 퓨처스에서 어땠고 이 선수가 어떤 점이 좋아졌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더 보여줄 게 많이 남았나 봐요. 저는 솔직히 토요일에 홈런 하나 친 걸로, 그리고 이 3타점을 폭발시킨 것만 해도 충분히 LG의 우타 거포 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네, 정말 이 생수 한 통을 콸콸콸 들이붓는 그 정도의 활약이었는데, 홈런 2방 일요일에, 그리고 4안타 4타점 대활약으로 이제는 LG 트윈스 팬들이 이재원 선수가 가져다준 물로 갈증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워터파크를 만들고 슬라이드를 타고 놀아도 될 정도로 이재원 선수가 정말 이 기아 3연전에서 어마어마한 활약, 그리고 한 주간에 계속해서 선발 출장을 하면서 손목에 사구를 맞고 조금 이러다가 이 선수가 또 다시 정말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퓨처스에 가서 결국 이 입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또 시선이 있었는데, 일단은 다행히 또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게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겨내고 기아 3연전에서 맹타를 휘둘렀다는 것이 이 선수가 정말 이 쑥쑥 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2022 시즌에 개막 엔트리에 들었어요. 시범 경기 때도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고 코로나로 프리시즌에 조금 빠져있던 기간도 있었습니다만 돌아와서도 괜찮은 타격감에, 또 홍창기 선수가 개막 엔트리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개막전에 양현종을 맞아서 스타팅으로 출전을 했는데 2타수 무안타 3진 2개 먹고 대타로 교체된 이후에는 퓨처스 리그에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한동안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한 달간의 조정 기간을 거쳤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때 내린 게 저는 맞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4월에 퓨처스 리그에 내려가서도 이 선수가 매력적인 장타력을 가졌고 또 컨택률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된 상황인데 4월에 퓨처스 리그 성적이요 42타수 10안타 2할 3푼 8리 홈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슬럼프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퓨처스 코치들과 함께 타격에서의 자그마한 부분들을 또 수정을 했고 다시 장타가 나오게끔 교정 기간을 거쳤다고 봐요. 그래서 요 기간 없이 1군에 계속 있었더라면 좀 더 헤매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었는데 어쨌든 한 달 정도 재정비를 하고 나서 5월이 되자마자 퓨처스 리그 3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콜업이 됩니다. 12타수 4안타 3홈런을 치고 좋을 때 콜업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군에 다시 올라왔을 때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원 선수가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 기간에 퓨처스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시안게임은 뭐 어쩔 수 없구나 싶었는데 또 대회가 1년이 연기가 돼서 지금부터 계속 활약을 해나간다면 내년에 충분히 부름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오른손 대타와 외야 백업 자원이 필요할 때, 팀 타선이 침체돼 있을 때 루이즈도 내려가고 또 성찬희 선수도 안타깝게 부상으로 다시 퓨처스로 내려가고, 아니쿤이 올라왔지만 팀에 한 방이 필요했고 타격에서 뭔가 반전을 줄 수 있는 외국인 타자의 역할을 해줄 선수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이재원 선수가 준비를 잘 하고 있었고 또 콜업 기회를 받았고요. 문성주 선수가 정말 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가 부상을 당했는데 문성주 선수의 이 공백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왜냐면은 LG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였고 또 직전 주에 또 2경기 연속 홈런과 말로 홈런을 기록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문성주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컸는데 요 문성주 선수가 빠진 자리를 이재원 선수가 정말 잘 메꿔주고 있고 또 팀의 오른손 타자가 들어서면서 타선의 밸런스도 맞고 이재원 선수도 뭐 좌완이 나올 때뿐만 아니라 오른손 투수, 사이드 투수가 나올 때에도 연일 장타를 터뜨리면서 팀에 필요했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채워주는, 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때 좋은 활약이 나온 것 같고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연기가 되는 운도 따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커리어를 쌓아 나간다면 아시안게임에 내년에는 무조건 이 선발을 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구단도 좀 생각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의 주간 성적은요 21타수 10안타 3홈런 9타점입니다. 4할 7푼 6리의 타율, 5할 2푼 1리의 출루율, 장타율이 10할 4푼 8리가 됩니다. 욕 아니고요. OPS는 1.569, 10개의 안타 중에 장타가 5개입니다. 2루타 하나, 3루타 하나, 홈런 3개로 거의 대폭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정현 선수 지난 6경기 사실은 홈에서만 치렀고 LG가 홈 승률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이정현 선수가 타격 쪽에서 역할을 해주면서 홈 5승 1패, 그리고 잠실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올렸다는 건 이제 이번 주에는 KT, SSG 원정 작은 구장에서는 또 이정현이 어떨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정현이 터뜨린 3개의 홈런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호 홈런, 션 놀린을 상대로 체인지업을 걷어 올려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가 137m나 되는 큼지막한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언더인 임기영을 상대로 3런 홈런. 이 패스트볼이었는데 초구를 놓치지 않고 걷어 올려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이 되었고, 이 홈런도 비거리가 132.9m나 될 정도로 상당히 큰 홈런이었고, 3호 홈런, 전상현, 우원, 오버스로 투수를 상대로 포심 패스트볼을 걷어 올려서 125m짜리 포를 맞추는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홈런이 좌완, 우완, 사이드 언더, 우완, 오버, 이렇게 3개의 다른 유형의 투수에게 뽑아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타구 속도가 모두 170km를 넘기는 정말 빠른 타구를, 총알 같은 타구를 담장을 넘겼다. 잠실에서 홈런이면 사실은 어느 구장에서도 홈런인 이 타구인데 이정현 선수가 잠실에서 3개의 홈런을 폭발을 시키면서 잠실의 빅보이다운 홈런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홈런도 홈런이지만 저는 이 홈런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하고 스페셜 영상에서도 했기 때문에 홈런 이외에 또 다른 부분들을 좀 주목을 돌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정현 선수가 지지난해에 비해서 헛스윙 비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2020 시즌에는 35.2%, 2021 시즌에는 25.3%에서 올 시즌은 18.9%밖에 안 됩니다. 반대로 컨택률은 2020 시즌 57.8%, 지난 시즌 67.7%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75.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팩트한 스윙, 그리고 이호준 코치가 항상 강조하는 먼저 이 정확한 컨택을 가져가라, 자기 스윙을 끝까지 해라 라는 조언이 맞아 떨어지면서 또 이정현 선수도 LG 타자들 올해 이 히팅 포인트를 다 뒤쪽으로 옮겼잖아요. 이정현 선수도 히팅 포인트를 뒤쪽으로 옮기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또 맞았을 때 엄청난 타구를 보여주는, 더 이상 뭐 큰 스윙으로 헛스윙하는 게 아닌 컴팩트한 스윙으로 홈런도 치고 안타도 치고 어떤 투수의 어떤 구종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이정현 선수의 자신감 있는 스윙이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정현 선수가 대활약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고요. 몇 가지 장면들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한화전이었죠. 5월 10일에 문동주 선수 상대로 3루타를 기록했던 장면, 슬라이더를 걷어 올려서 좌중간 쪽에 펜스를 맞고 나오는 타구를 정말 이 다른 구장이었으면 진즉에 넘어갈 타구를 만들어냈는데, 이 타구에 이정현 선수가 3루까지 도달했다는 게 굉장히 이정현 선수의 100km 치고 빠른 발이 또 빛을 발했는데, 그 타구를 다시 보시면 떠갈 때 오랜 채공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담장에 맞고 이 노수광 선수가 튀어나와서 바로 이제 송구를 이어갔거든요, 커트맨에게. 근데 이제 이정현 선수가 3루까지 도달을 했다는 건 긴 채공 시간을 자랑할 때 이미 이정현 선수는 2루를 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3루까지 원활하게 갈 수가 있었고, 거포 유영애 선수가 발마저 생각보다 빠르다? 이러면 안타 될 게 2루타가 되고 2루타가 될 게 3루타가 되면 장타율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의 또 빠른 주력이 장타 생산에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양현종 선수 상대 안타입니다. 개막전에서 양현종 선수에게 2개의 삼진을 먹으면서 다음날 선발 제외되고 그 다음 휴식일에 바로 퓨처스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보면 양현종에 대한 이 복수를 이정현 선수가 해냈습니다. 5월 13일 경기에서 양현종 선수의 148km짜리 패스트볼을 받아쳐서, 물론 가운데 쪽으로 공이 좀 몰리긴 했지만 개막전에는 좀 헛스윙을 남발했던 양현종의 공에 이정현 선수가
좋은 컨택으로 안타를 우측에 밀어쳐서 안타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이 선수가 성장을 해서 다시 1군에 올라왔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월 15일 경기에서 이 센스 있는 주루가 있었어요. 윤중현 선수 상대로 우전 안타를 치고 나가고 서건창 선수의 안타 때 3루까지 진출합니다. 이것도 사실 빠른 발로 인해서 3루까지 갔는데, 여기서 다음 타자 홍창기 선수 3루 땅볼을 치는데 3루수가 좀 대쉬를 해서 잡았어요. 근데 이재원 선수는 컨택하자마자 스타트를 끊었고 홈에 그대로 쇄도를 했으면 아웃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쇄도하다가 멈추고 런다운에 걸려주면서 1루 주자였던 서건창이 3루까지 가게 만들고 타자 주자 홍창기가 2루까지 가게 만든 다음에 결국에는 태그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원아웃 2, 3루 상황에서 박혜민의 희생플라이 때 서건창 선수가 홈을 밟으면서 팀의 귀중한 추가점을 어떻게 보면 이재원 선수의 센스 있는 플레이로 또 연결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냥 홈에 뛰어들다가 아웃이 됐으면 서건창 선수도 2루에 멈추고 홍창기 선수도 1루에 멈추면서 박혜민의 플라이 대타 이상호의 땅볼 때 점수가 안 났는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야구를 보시다 보면 그런 기본적인 플레이가 안 돼서 점수가 못 나고 점수차 좁혀진 상태에서 뭐 투수를 소모하거나 혹은 뭐 동점 내지 역전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의 이 계속해서 주자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만들어 놓는 주루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얼마 전에 이제 LTU브에서 김민호 주루 코치가 선수들을 불러놓고 강조를 했죠. 티배팅, 펑고, 그런 기술적인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 수비, 주루 때 어떤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잘 생각을 해서 이 플레이는, 이 행동은 팀에 도움이 되겠다, 팀에 좋은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프로 선수들이 아마추어 때 정말 한가닥 했던 선수들이에요. 기술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작은 것들, 자그마한 플레이들이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사실 이재원 선수의 그 홈에서 런다운 하다가 아웃된 것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주루사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팀에게는 그게 추가 득점을 가져다주는 좋은 플레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를 해주는 게 이재원 선수가 1군 경험은 짧지만 주력도 좋고 주루 센스도 아주 좋았다. 야구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센스 있게 야구를 하는 선수다. 덩치는 크지만 빅보이지만 아주 이 빅센스를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잠실의 빅보이 특집, 그리고 홈런, 숨은 장면들, 또 몇 가지 스토리들까지 엮어서 아주 풍성하게 기분 좋게 한 주를 출발하시라고 꾸며봤습니다. 핫플레이어 소개할 선수가 한 명이 더 있는데요. 바로 한 주간 2승을 챙긴 이민호 선수입니다. 이민호 선수 관련 영상은 내일 오전에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핫플레이어 이재원 선수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